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프로스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5월 2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정치권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도어 스태핑.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는 아침에 기자들과 선체로 간략하게 일문일답을 나누죠. 그것이 지금 간행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도어 스태핑에서 그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가장 핵심 이슈가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도 알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기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늘의 주요 현안입니다. 하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오늘 방문하죠. 또 하나는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든 방한에 대해서는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동맹이 튼튼해지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는 아마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한덕수 총리는 협치를 염두에 두고 선임을 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이지만은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그날 바로 이렇게 듣는 것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죠. 자. 오늘 한국일보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제목이 통할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로 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경력부터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은데 극과 극은 통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잘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결론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쪽은 인파이터, 복싱으로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막 파고드는 인파이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롤은 아웃복싱. 그래서 리더십, 성격은 다르지만 법조인 출신, 두 사람 다 법조인 출신의 소탈한 게 닮아서 환상의 호흡이 기대가 된다. 두 사람을 쭉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뭐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앞으로 최소 2년 6개월 동안 바이든의 임기가 남은 거죠. 동맹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게 된다. 자, 바이든 대통령 와서 그 삼성전자도 방문하고 지금 현대자동차 방문도 협의 중이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정치권의 또 하나 관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 문제였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무를 할 당시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바이든이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탁현민 같은 경우는 그것은 바이든이 요청한 거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삼아 이야기했고 심지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죠. 정세현 전 장관은 바이든이 그냥 와서 문재인을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아마 대북 특사를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것이 처음에 만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미국이 문재인 특사론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바이든과 문재인 회동 없다. 어제 백악관에서 정식으로 밝혔죠. 자, 이것은 이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정말 양쪽이 만나기로 했는데 바이든은 그냥 그 전에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봐왔기 때문에 안부 나누는 차원에서 잠깐 티타임이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대북 특사, 본인의 역할을 맡으려고 막 하는, 또 내가 바이든을 만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수사 같은 데서 피해갈 수 있는 그 바이든과의 친분이 있다 이런 것을 가시함으로써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만나는 것을 꺼려해서 무산됐다는 이 주장이 하나 있고 중앙일보도 그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주장은 처음부터 두 사람이 만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뭐 어떤 라인 한쪽이 그 연결고리가 돼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마치 다 확정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로 그런 그 일정이 픽스가 된 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이든 문재인 회동 자체가 없어졌고 대북 특사, 문재인 대북 특사 이야기는 해프닝, 일종의 희망사항이 섞인 자가 발전 이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중에 또 특이한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그 비무장지대를 다 갔죠. 그런데 바이든은 이번에 그런 일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 중에 북한이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는 가지 않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한덕수 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죠. 어제 갑자기 이재명 그 계양을 후보죠.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인준에 찬성한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이 그 내용을 일면 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찬성하니까 이 한덕수 인준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당장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강경파들, 부결시키려고 하는 강경파들이 좀 당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그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당론을 정할지 아니면 그건 자유투표에 맡길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이렇게 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4시에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호, 송영길 전 대표, 조홍천 여러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니까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준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것은 인준이 부결됐을 때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6.1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뿐이 아니고 송영길 총리 인준을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할 것이냐. 이 조선일보 분석은 아마 자유투표로 갈 거다. 이런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는 보통 한 3갈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당론 투표, 하나는 근거적 당론 투표, 또 하나는 자유투표죠. 당론 투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덕수 부결시켜 이렇게 일제히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근거적 당론 투표는 가급적 부결시키면 좋은데 알아서 판단해. 자유투표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 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인사 관련 투표는 무기명입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론에 일제히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여전히 강경론, 그러니까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재가를 하고 나서 더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시 의원총회에서 가보간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 결정이 나올 경우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은 가결을 이야기했는데 당론 부결로 당론이 결정해지면은 이재명이 말이 약발이 안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타격을 받는 좀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결론을 좀 미루자. 오늘 4시에 투표하지 말고 이 우상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총회 결의를 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만 요구를 하자.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정호영을 지명 철회하는지 안 하는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보고
표결 일세를 다시 정하자. 오늘 표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호영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표결해서 부결을 시키자니 이 6.1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 같고, 가결을 시키자니 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얻는 게 하나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 미루자 또.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 문제까지도 오늘 오후 4시에 안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본회의 잡아서 하자.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권에서는 한덕수 민주당은 정호용 사퇴를 먼저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여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한덕수 인준을 일단 해봐. 그 다음에 우리가 정호영은 사퇴를 시키든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양쪽에 또 맞서는 그런 상황도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전부 임명을 재가를 했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남겨놓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인준해서 가결시켜주면은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뭐 낙마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또 정치적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한덕수가 부결됐을 경우는 그냥 가는 거죠. 정호영은 임명이 되겠죠. 그리고 한덕수가 가결이 됐다고 해서 정호영이 꼭 이 낙마를 할 거라는 그런 그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인사권자의 뜻에 따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덕수 표결하기 전에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에 정호영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에 거취 문제를 매듭 지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오늘 긴박하게 이 하루가 돌아갈 겁니다. 오후 2시, 4시까지. 자,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평소 스타일이 아니죠. 지금 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라서 뭐 도와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자, 속셈은 그게 아니겠죠. 뭐냐?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한덕수를 낙마시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제가 그 결재사안이죠. 한덕수 인준안. 그런데 그것을 낙마시키면 역풍이 우려되고, 이 역풍이란 것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선거 전체, 지방선거 전체, 그리고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해 있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있는데 여기서 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도 여기서도 또 대선에 이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역풍을 불지 않게 하고 그냥 안전판을 그 마련해서 그냥 무난하게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조선일보 그 오면 기사 보시면은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는 대선 주자까지 지낸 총괄선대위원장 정치인 이재명, 그리고 25년 동안 동네 에서 병원을 운영한 국민의힘 후보 윤형선, 이 두 사람이 맞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될 것 같지도 않죠. 그런데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가 불과 9.9%포인트, 한 자릿수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재명이 또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신인에게, 무명에게.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지역 위원회는 일꾼에 투표를 하겠다. 이재명은 원래 경기도 그 성남에서 좀 정치를 다 하다가 갑자기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 인천으로 왔죠. 인천 계양구는 이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간 거죠. 공단이 밀집해 있어서 노동자 인구가 많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주당이 텃밭이죠. 뭐 여기서 송영길이 5선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52.31% 득표를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9.9%가 나오면서 지역 증가가 술렁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한독수 인준을 해주라는 그런 일종의 지침까지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출마한 이유, 국회의원의 해기종 불체포 특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 분석이 일반적인데, 떨어지면 무방비 상태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겠죠.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뿐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광석화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일보 사이면 톱 기사입니다. 요직에 복귀한 특수통들, 특수부 출신 검사들,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다가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 다시 복귀한 그 검사들이 당장 대장동 의혹, 이재명이 몸통 의혹이 있는 대장동 의혹을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돌아온 특수통, 대장동 의혹 다시 칼대나. 뭐 다 미진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도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전 정권에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그래서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가 된다. 특히 대장동 관련은 이재명의 대장동,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을 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어제 임명이 됐죠. 4차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발탁이 됐는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와 고형곤 두 사람은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특수 2부장을 지내면서 조국 수사를 또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동 관련은 대장동 4인방이 그 재판에 넘겨져 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윗선, 여기서 윗선은 이재명입니다. 윗선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승인한 이재명, 그리고 김만배 대주주 그 하천 대주주 김만배의 로비 대상 50억 클럽, 이것이 풀리지 않고 있다. 윗선 이재명, 그리고 50억 클럽의 실체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것을 수사할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번에 임명이 됐다. 특수부 검사들의 이런 복귀에 떨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자, 국민일보는 이 톡 기사를 어제 배궁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리고 산자부 산하기관 6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검찰로부터. 검찰이 지금 속전속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을 정조준한 것이다. 배궁규 정격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게 산업부 블랙리스트인데,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산업부 산하, 산자부 산하 공기관의 장급, 장과 임원들을 내몰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처,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특히 산자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탈원전 정책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궁규 전 장관 연구실 그리고 산하기관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그 전임 정권 사정기로와 연결하는 해석이 많다. 검찰 수사가 탈원전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 갈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배궁규 전 장관은 그때 월성 그 1호기 이 조기 폐쇄를 하고 막 경제성 조작을 하고 여기에 연루가 돼 있죠. 그때 배궁규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이런 사람들은 빨리 교체해야 한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윗선, 여기 윗선은 당시 이 탈원전 정책을 지시를 한, 그리고 이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영구 폐기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갈래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경향신문은 아예 표를 만들었습니다. 돌아온 윤석열 사단, 캐비넷센 전 정권 연루 사건들이 쭉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중반기에 그 권력 주변의 비리들을 수사하다가 다 자천대에 갔죠. 자천대에 가면서 그 수사 자료들을 서랍 속에 다 넣어놨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목록이 경향신문이 이렇게 도표로까지 아예 쫙 나열을 했습니다. 모두들 뭐 기에 익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대부분 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대장동, 청와대 기획사정, 여가부 대선 개입,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옵티머스, 라임,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집,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이것들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야반 도주하듯이 금수완박 입법을 하느냐.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울산, 라임, 성남FC, 묵은 사건 수사 몰아칠 듯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여기서 다 그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하고 인사권을 발동을 하고 감찰권을 발동을 해서 다 묶어놨던 그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취임 이틀 만에 배궁규 압수수색, 여기도 윗선, 조금 전에 윗선은 그 이재명이고 대장동, 여기 윗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자, 윗선까지 겨누나 서울 동부지검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이 그때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 동부지검이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블랙리스트와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이나 이 구 여건에서는 불만이죠. 그래서 한겨레는 한동훈 살아있는 권력 겨누겠다더니 전 정부와 야당 정조준하느냐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뭐 지금 살아있는 권력 출범한 지 일주일 남짓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전 정부 야당을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못하던 것을 다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속전속결로 시간이 많지 않죠.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6개 그 범죄 수사 기능 중에서 4개는 그 4개월 후에 이 검수완박 입법이 발효가 되면서 없어집니다. 나머지 2개도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속전속결로 진실을 파헤치자. 자, 이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겠죠. 조간 따풀이었습니다.